안녕하세요. 권중광TV의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9월 4일 일요일 아침입니다. 일요일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점점 가을로 가는 것 같습니다. 천천히 가는 것 같습니다. 길가에 시골길 가다 보니까 코스모스도 핀 것이 꽤 있더라고요. 가을에 코스모스라든가 가을에 그 산에 피어 있는 그 들국화 이렇게 보면 참 인상적이고 참 마음이 흐뭇해집니다. 그래서 가을은 참 좋은 계절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아주 큰 대형 태풍 신남노가 그게 올라온다 그래서 엄청나게 그 파워가 크다고 그래요. 옛날에 사라오 태풍 그거하고 비슷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보다 더 클 수도 있다고 그래요. 걱정이 됩니다. 다 지은 농촌의 곡식들이 전부 다 그냥 쓰러지고 떨어지고 그냥 넘어지고 이렇게 할 겸에 걱정이 됩니다. 좀 최소화돼서 잘 넘길 수 있었으면 하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오늘 일요일에서 쉬고 계시는 분들은 느긋하게 지금 현재 쉬고 계시죠? 예, 편안히 쉬시는 것도 좋습니다. 낮에는 좀 공원이나 산에 산책을 하시는 것도 건강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저는 오늘은 좀 시간이 좀 되면 계양에 있는 부모님 산소의 묘소를 좀 다녀올까 합니다. 뭐 추석날도 또 가긴 가겠습니다만 시간이 나면 큰 뭐 약속이 없으면 묘소에 들러보는 것이 저의 그 마음의 편안함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게 가게 됩니다. 묘소가 지방에 계신 먼데 계신 분들은 가고 싶어도 자주 못 가실 거지만 저는 이제 가까운 데 계시니까 그러니까 갈 수 있습니다. 어제 그제죠. 어제 그제 금요일 날은 그 음주운전으로 구속되어 있는 그 지인이 있어서 면회를 갔었습니다. 참 딱합니다. 할 일도 많은데 구속되어 있어가지고 참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술 드시고 차 운전하지 마세요. 그리고 운전하시면서 핸드폰 전화하지 마세요.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 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 운전하시는 분들은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면회 가서 참 야윈 얼굴을 보고 이렇게 면회를 뭐 면회 시간이 뭐 10분이니까요. 뭐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도 안 되더라고요. 면회 끝내고 생각다가 반찬하는 거. 뭐 구치소에는 저는 여지까지 구치소에는 못 들어가 봤습니다만 얘기를 들으면 반찬이 좀 소홀하잖아요. 그래서 멸치볶음, 소세지 볶음 뭐 이거 그다음에 뭐 과일 그다음에 우유, 커피 이렇게 뭐 과자 이렇게 해서 영치물을 지입하는 거 이렇게 넣고 왔습니다. 그래도 마음은 쓸쓸하고 마음은 착잡합니다.
추석도 며칠 남지 않았는데 어머님 노인네 어머님도 계신 거로 내가 알는데 그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어머님이 또 얼마나 걱정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래도 법은 법이니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그냥 안 됐습니다. 그냥 마음이 좀 이렇게 우울합니다. 법은 법이죠. 그래서 그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죠. 오늘 아침에 방송은 여러분들에게 이준석 이 문제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뭐 많이 아시겠지만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됐죠. 지난번 며칠 전에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소환 통보를 해서 6일 날 소환을 시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주당에 또 난리가 났습니다. 심지어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은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요. 민주당은 할 말이 없습니다. 법대로 하는 건데 법을 잘 지켰으면 괜찮을 거 아니에요. 나 같은 사람 잡아가라도 잡아갈 건이 없어요. 나 거기 들어가고 싶다. 그래도 건이 없어요. 잘못했으면 법을 심판을 받아야죠. 잘못하고도 나는 억울하다. 억울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잘못했으면 억울을 내면 무인도 가서 살아야지. 민주당에는 박근혜 대통령 현직에 있는 사람을요. 프레임 씌워가지고 나중에 재판해 보니까 전부 다 무혐의야. 그런 분을 갖다가 22년 형을 때리게 만들고 그리고 4년 7개월이나 살았어요. 구치소에서. 지금도 몸이 아프신 것 같은데 나는 박근혜 대통령 오면요 참 억울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생각하면 그때 탄핵 때 자기 당에 있는 사람이 62명이 상대편 당하고 민주당하고 협잡을 해서 탄핵에 동조를 했습니다. 동조. 이 62명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이 사람들은요 배신자입니다. 배신자. 여러분들 지금 사시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배신했을 경우 그 사람 인간으로 보지도 않죠. 배신. 뭐 사업적 배신도 있고 뭐 의리의 배신도 있고 뭐 금전적 배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배신자들이 있잖아요. 살다 보면요. 그 배신자는 인간으로 봅니까? 이게. 전 배신자는 그 사람은 제가 생각하기도 보기도 만나기도 싫습니다. 배신자는 제가 제일 싫어합니다. 아주 톡 까놓고 배신한다면 그건 또 몰라요. 근데 그 당시에 배신했던 사람들 62명들 이 정치계에서 완전히 다 잘라버려야 돼요. 누구를 막론하고 잘라버려야 돼요. 거기에 뭐 주모자 뭐 김무성이 유승민이 뭐 하태경 뭐 이준석이도 껴있고 또 뭐 인천에도 뭐 의원들 중에도 몇 명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 이 배신자 이유를 불문하고 배신자들은 완전히 정치계에서 멀리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 정치계에 뽑는 사람들 국민들이 좀 돌았잖아요. 돌았죠. 이 여당의 이재명 대표 신임 대표도 소환을 하고 그날 같은 날 오후에 이준석이도 소환을 해요. 경찰에서 소환을 합니다. 이준석이는 소환 날짜를 지금 현재 변호사하고 논의를 하고 있다는데요.
가차없이 법을 저가 처벌해야 됩니다. 죄가 있는 사람들은요 사자시 조사해서 다시는 그런 유사한 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가차없이 잘라야 됩니다. 그냥 가차없이. 거기다 뭐 대표했다 뭐 했다 해가지고 거기다 봐주기를 한다든가 송방맹이 처벌한다든가 이런 거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건 나중에 역사의 죄인들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말이죠. 이준석이는 아니 자기 당에서 있으면서 자기 당을 상대로 해가지고 3번이나 가처분 신청을 신청했어요. 3번이나. 그래가지고 3번 해가지고 추석 전에 국민의힘이 당규를 고쳐가지고 비대위를 출범시킨다 이렇게 지금 했는데요. 어제 그제인가 전국 비대위도 소집했잖아요. 거기 따져보면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요. 아주 말도 싫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준석이가 원래 생긴 게 이준석이가 문제를 일으킨 거지 당이나 당원에 있어서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이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도 있고 또 뭐 선물을 받았다는 의혹도 있고 그런 의혹 때문에 이게 불거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예스가 놓고 한번 얘기하면 되지. 왜 나는 죄가 없다. 그래놓고 윤핵관 해가지고 윤핵관만 그냥 들치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자기 당에 있는 대통령한테도 그냥 막 내부 총질하고 말이죠. 막 헐뜯고 그냥 공격을 하고 말이지. 이게 무슨 당원이고 이게 당대표입니까 이게. 아주 이준석이는 샅샅이 조사해서 그 죄가 있으면 있는 대로 가차없이 처벌을 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라는 젊은 사람들이 죄를 짓지 말자. 이준석이 같이 하지 말자. 이재명이 같은 사람이 되지 말자. 이렇게 본보기가 되어야 됩니다. 법이 물르면 다음에 또 일어납니다.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가차없이 해야 됩니다. 이준석이 나는 아주 이름도 부르기 싫고 얼굴도 보기 싫어요. 나 저 얼굴만 텔레비에 나오면요 아주 고개 돌려버립니다. 왜 그렇게 자기 당내을 헐뜯고 그럽니까? 그런 힘이 있으면 상대편 당에 문제점 많잖아요. 그걸 가지고 지적하고 그걸 갖다가 시정을 요구하고 그걸 공격을 하고 막 그렇게 되는데 그건 하나도 안 해요. 자기 당만 해요. 저 사람은요 내가 볼 때는요 자기 있는 조직체에 있는 데를 갖다가 다 파괴시키고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야만 심정에 피는 머리에 뇌 자체가 문제가 있는 사람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몇 번 말씀드렸지만 박근혜 대통령 때 그렇게 그 등 뒤에다 비수 꽂고 또 미래당이가 만들어가지고 손학규 대표하고 그렇게 또 그냥 여기 싸우고 뭐하고 뭘 잘못했다 뭐했다 가지고 소송하고 손학규가 아주 학질을 띠잖아요. 그래갖고 이번엔 또 이 국민의힘의 대표가 돼가지고 말이에요. 그 대표도 될 거 될 것입니까? 역선택으로 된 거 아닙니까? 이게. 여기 와서 해가지고 현지 대통령을 갖다 막 그냥 공격을 해요. 이게 아주 버르장머리가 못됐잖아요. 이게 한 번도 아니고 말이죠. 몇 번씩 말이죠. 계속 가처분해. 가처분. 예? 지금도 계속 그래요. 경찰이 빨리빨리 소환시켜서 빨리빨리 조사해서 죄가 있는지 없는지 따져서 빨리 그냥 재판부에다가 기소시켜버리고 빨리 거기서 꺼내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우리 국민들이 아주 듣기 싫고 보기 싫고 아니냐 아주 골치가 아파요. 재미가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말이죠. 지금 현재 원자력 그 수출하는 거 수주도 하게끔 돼 있고 그 다음에 방산 물질 갖다가 몇 조씩 팔게끔 말이죠. 폴란드에 팔게끔 이게 또 하고 있고 요즘에 또 이제
민생 돌본다고 해가지고 지방도 다니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한 분만 국민의힘에서 이러는 분 같아요. 이 100여 명에 있는 국민의힘이 당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밀어주고 보호해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제안도 하고 뭐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은 자기들까지 축사발돼버려요. 이게. 그렇게 문제 있다고 의혹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지탄 받고 있는 이준석이 또 두드러는 사람들도 또 있어. 서병수 뭐 전국위원회 위원장 같은 사람은 전국위원회 소집을 안 한다고 사퇴고 나가버렸어. 그래서 부위원장이 그 대신하는 거예요. 서병수, 야, 뭐 이준석이가 공천받게끔 해줘서 그런 건가? 아니 도대체가 옳은 건 옳은 거고 걸른 건 걸른 거, 틀린 건 틀린 거, 옳은 건 옳은 거 아닙니까 이게? 근데 안 한다. 또 그 이준석이한테 뭐 퇴로를 만들어줘야 된다. 퇴로는 무슨 퇴로로 갈 수 있는 자격이 돼야 되는 거지. 정치계에서 무슨 퇴로가 필요합니까? 잘못 없거나 잘못 있거나 해야지. 잘못이 없어도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고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당원들에게 신임을 못 받게 되면 도의적 사퇴를 내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정치예요. 정치. 정치를 갖다가 무슨 현행범도 아닌데 그걸 가처분 신청해가지고 당하고 싸워. 법원에다 맡겨가지고 법원에 맡기면 법원에는 이 우리 법회에 있는 사람들, 좌파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판사들이. 이 사람들은 당내가 자꾸 시끄럽고 싸우고 그러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냥 재미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상스럽게 얘기해요. 절차상에는 문제가 하나도 없는데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상대책 시기가 지금 비상대책 시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장은 집권 정지다. 그래서 주호영이 정지시켰다. 이게 도대체가 이해갑니까? 이게 당이 비상대책이 비상시국인지 비상시절인지 아닌지는 당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이게 재판부에서 결정하는 그런 사안은 아니에요. 절차상의 문제 같은 건 별도의 문제죠. 그거는 당에서 당규 가지고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재판부가 비상시국이 아니야. 내가 다 덮쳐보니까 뭐 비상시국이야. 이게 뭐 원내대표도 있고 말이지. 뭐 직무대행도 있고 의원들도 있고 뭐 최고위원들도 있고 근데 뭐가 비상시국이야. 당대표가 지금 현재 징계를 먹어가지고 지금 현재 전국에 의혹이 나오는 성상납 의혹 사건이 있어가지고 증거를 7억 사건에 각서 사건도 있고 뭐 그래가지고 징계를 먹어가지고 지금 현재 6개월을 나가 있는데 당 대표의 이 지금 현재 여당에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돼가지고 지금 임기 초반에 되어 있는데 대표가 없어가지고 저 거대 야당 민주당의 174석이나 되는 당에 있는 데서 계속 그냥 말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협상을 하고 뭐하고 해야 되는데 대표가 없는데 근데 비상시국이 아니요. 비상시국이 아니더라도 당에서 비상시국이라 하면 비상시국으로 당에다 맡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이 시끄럽게 만들고 난 세상에 정치는 우리나라 뭐 외국도 마찬가지지만 난 이런 정당은 처음 봤어요. 이런 정당이고 이런 그 당대표 처음 보고 이런 당원들 처음 봤어요. 여하튼 빠른 시일 내에 이재명이는 검찰이 조사를 해서 법대로 처리하고 이준석은 경찰에서 빨리 조사를 해서 검찰한테 넘겨서 기소를 붙이든지 뭐 하든지 뭐 죄가 없으면 무혐의일 것이고 말이죠. 빨리 결정해서 이 문제가 완전히 없어지고 모든 국민들이 한데에 모여서 이 정부가 잘 나갈 수 있도록 외교도 잘하고 수출도 잘하고 말이죠. 안보도 튼튼히 하고 말이야 이렇게
이렇게 딸딸 뭉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일방적입니까? 저는 여지껏 살면서 일방적이 없습니다. 내 자식이 잘못했다도 잘못한 건 잘못한 거야. 그러면 너는 처벌을 받든지, 법적의 처벌이 아니면 가서 사과하든지 가서 풀어라. 내 자식이 잘못해도 잘못한 거예요. 내 자식이라서 잘못했는데 오 너는 괜찮아. 뭐 그 정도에 있을 수 있는 거야. 넘어가야지. 이러면 그 가정은 나중에 미래를 보장 못합니다. 자식이 앞으로 성장해서 제대로 가겠습니까? 제대로 길을 가겠습니까? 제대로 인간 노릇하겠습니까? 나라도 마찬가지고 정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잘한 건 잘한 거고. 이 좌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재명이 가족이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이재명이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현재 계속 터져 나오잖아요. 근데 내 당에 있는 대표니까 난 무조건 그 사람이 잘못해도 그 용서된다. 그거는 덮어버리자. 없던 일로 하자. 상대편 당에 대해서는 잘못한 거 같으다 싶으면 잘못한 걸로 그냥 몰아친다. 이거는요 후진국 정치하는 겁니다. 후진국 정치. 이런 국민 속에 제대로 된 정치인이 나오겠습니까? 국민들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여하튼 저는 지금 현재는 윤석열 대통령이 잘 해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말 옳게 아주 잘해서 성공하는 대통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하는 것이 곧 우리 국민들이 성공하는 겁니다. 이 국가가 성공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국가를 생각하고 우리 국민들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옳은 건 옳다, 틀린 건 틀렸다. 이것을 반드시 가부간의 판단이 정확히 서야 그것이 선진국 국민들입니다. 아이고 내가 참 날씨는 가을 되고 추석이라고 해서 자유로운 추석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풀고 고속도로 통행료까지 다 면제시킨다고 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좀 가슴을 열고 좀 이렇게 확 풀어지게 좀 추석을 즐겁게 지내라 정부가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 정치권의 양당에 있는 두 대표가 문제예요. 대표가 무슨 대표입니까? 대표는 대표 자격이 있어야 대표지. 그런 대표 둬서 그 당이 되겠습니까? 그게. 아이고 내 속이야. 내 속이 답답하고 속이 우다가 침입니다. 나 이런 거 안 보고 살면 좋겠어요. 아주 진짜 인전 이름도 듣기 싫고 얼굴도 보기 싫어요. 얼굴 보면 나 밥맛이 돌 것 같아요. 내가 너무 일방적인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나 옳은 건 옳은 거고 틀린 건 틀린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 맞지 않습니까? 옳은 건 옳은 거지. 옳은 게 틀린 게 될 수 있고 틀린 게 옳은 거 될 수 있는 거 그게 무슨 정도입니까 그게. 아이고 네, 골치가 아파도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 편안히 쉬신데 이런 별로 좋지 않은 얘기를 여러분들께 드렸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나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 건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해야 될 건 해야 되고 그리고 잘하는 사람은 잘한다고 칭찬해야 되고 잘못한 사람은 이거는 잘못했다. 이건 잘했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편안하시고 보람 있는 일요일 휴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권중광TV의 권중광입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